6인치는 예열이 필요한 전기하고 용접을 하면은 낮은 전기하고 용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높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용접 중에 초충 용접 중에 용락이 되거나 와이어가 빠져서 이제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낮은 전류로 용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후쿠메다하고 측정할 건데, 후쿠메다는 암페어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암페어를 켜고, 네, 지금 1.8, 2.0 암페어입니다. 이걸 00 세팅을 먼저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00 암페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더선에 물립니다. 물려놓고, 이때 이제 모드에다 아크를 댑니다. 이때 아크가 나가니까 텅스텐을 버린다 생각하고 텅스텐을 붙이세요. 붙이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제가 지금 60A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전류가 정확하게 60A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전류는 안 맞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전기가 20, 40, 50A 정도 돼 있는데 50A, 예, 약간 40, 20, 40, 45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전류는 60A입니다. 자, 용접기마다 다 틀려요. 용접기가 내가 100A를 맞췄다면 그 용접기가 120A가 나올 수 있고, 120A를 맞췄다 했는데 90A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후쿠메다하고 측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시 측정해 보면은 보시죠. 지금 60.9A, 60A를 맞췄습니다. 네, 이 낮은 전기 갖고 소충 용접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처음 스타트 때 예열을 할 겁니다. 예열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대면은 또 와이어가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낮은 전기는 테크를 녹이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와이어를 공급하는 순간 또 여유가 있습니다. 전진을 안 하고 열을 받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공급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녹인 물을 양쪽 개선면에 용착을 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이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녹으면은 개선끝만 용접, 그러니까 스라스라 용접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낮은 전기 갖고 충분히 용접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쁜 비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그 발생하는 원인은 낮은 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전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열이라는 걸 알고 된다면은 굳이 전기를 올려서 초충 용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 원장입니다. 지금 예열시키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테크를 여유롭게 녹이면서 갑니다. 양쪽 끝단에 조금씩 머물면서 가는데, 이때 정말 여유롭게 테크를 녹이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유를 느끼지 못하면 정말 초보입니다. 그리고 테크 끝단에 오면 와이어를 살짝 얹혀줍니다. 자, 이때 와이어 얹혀주고 또 여유 있습니다. 천천히 녹인 물을 개선에 붙이고 붙여주고 이제는 모재가 열이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전진을 해보는 겁니다. 전진이 잘 되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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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선 끝만 녹이면서 가면 됩니다. 쉽죠? 하지만 이게 쉽게 보이지만은 초보자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생각보다 숙달을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60A로 제가 초충 용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예열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카본은 슬러그 때문입니다. 카본은 낮은 온도 때문에 슬러그가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낮은 온도로 용접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열 과정이 100% 이해한다면은 첫 스타트 때 약간의 슬러그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슬러그를 만들지 않고 용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스 용접할 때 서스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 용접사들이 서스 연습할 때 가전류로 용접하여 계속 빵빵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저희 학생이 테크 놓은 데다가 제가 낮은 전기로 했는데 슬러그가 엄청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슬러그를 다 빼주고 저는 용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보시듯 아무리 낮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쇳물이 한 덩어리처럼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지렁이 마디처럼 만들어진다면 본인의 와이어 송급 능력이 딸리거나 이빙 능력이 딸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이고 두 번째는 예열의 과정이라고 했지만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용접 기법을 배우자도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60A, 낮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용착을 얻어야 됩니다. 전류가 낮다고 양끝이 말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본인이 용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와이어 위치입니다. 겉비드가 말리는 경우는 와이어 위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 교육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아니면 다다음 편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 위빙 능력이라든지 와이어 송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올려버리면은 용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기를 맞춰, 그러니까 80A 정도의 전기, 80에서 90A의 전기를 맞춰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용접사는 이런 예열 과정을 겪지 않고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사들도 이렇게 만약에 60A, 저처럼 60A 맞춰놓고 용접하려면은 답답해서 용접이 안 됩니다. 근데 100% 예열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예열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용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도 느리지 않아요. 다시 제가 용접을 할 때, 제가 설명하면서 이 노제가 식었습니다. 그러면은 10mm에 대해서 또 예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접하면은 충분히 용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선끝만 용접하면은 이쁜 비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10A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10A 올리면 한 70A 정도 될 겁니다. 70A, 6인치 40짜리가 70A도 낮은 전기입니다. 하지만 60A가 숙달이 되면은 70A, 한 70에서 75 정도면은 용접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열 과정을 100% 이해를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학생들도 잘 못해요. 근데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용접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계속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100% 낮은 전기를 컨트롤한다는 자체가 일반적인 용접사들도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게 더 힘듭니다. 하지만 100% 낮은 전기를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열의 과정을 이해를 하고 슬러그의 발생 원이 와이어 슬러그 그리고 산화피마 슬러그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면은 정말 시험용 용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 용접하고 현장 용접은 별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0A에서 용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70A, 한 7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 암페어 갖고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용접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만. 뭐 해주세요? 이제 10A 올린 70A로 용접을 실시를 할 겁니다. 70A도 약간의 예열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전류가 68A 정도 되네요. 테크는 천천히 녹이고 갑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대고 벌써 와이어 대고 전진을 하였네요. 네. 예, 잘 녹으면 지금처럼 하나 둘 하고 전진을 해갑니다. 자, 전기가 높다고 용접 속도를 뭐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백 내는 8가지 요소 아시죠? 다 공부하셨죠? 속도는 줄이면은 다른 요소를 더해주면 됩니다. 어떤 거죠? 와이어 공급량,
그리고 위빙폭. 그러니까 60A가 엄청 빠른 용접일 수도 있고 80A가 60A보다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각자 그 상황에 맞게끔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백내는 자꾸 8가지 요소를 하는데 8가지 요소 맞습니다. 교재는 9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용접 기법은 빼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류가 한 68.54 정도 되네요. 예, 70A가 안 돼도 용접은 가능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전류를 사용하면은 약간은 답답합니다. 예, 스타트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적정 전류라고 하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를 적정 전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험을 정말 이쁘게 해야 된다면은 전기를 낮춰서 용접을 하고 백 데미지가 안 입도록 용접을 지금은 한 70A 맞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75로 정도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암페어가 68A 정도입니다. 용접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아까보다 슬러그가 덜 올라왔죠. 네, 슬러그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백을 한번 확인할게요. 백을 자. 네, 정말 잘 나왔죠. 네, 68A로 용접을 한 겁니다. 자, 60A도 용접이 충분히 가능하고 68A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전류는 한 70A, 학원생들은 한 70A가 제일 적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전기는 솔직히 용접사들도 용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학원생들도 용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구간이 있어요. 이 예열이 필요한 전류가 있고 예열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열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용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질이 바뀔 때마다 특히 단단한 금속으로 바뀔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재하고 와이어하고 융합을 시키려도 융합이 안 되고 와이어가 날아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재질이 바뀔 때마다. 그건 뭐냐면은 모재에 열을 줘서 예열을 하고 와이어를 대야 되는데, 그냥 카본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처음 용접하는 사람들은 카본도 처음에 융착이 안 됐을 거예요. 와이어를 대면 모든 재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예열하는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그 금속이 숙달이 되면은 예열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하고 와이어를 대고 한 번에 용착을 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예열이 필요한 구간, 이 구간을 무시하고 용접 연습을 하게 된다면은 진짜 아마 용접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열이 필요한 과정을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전기가 높은 전기보다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제가 후쿠메다 갖고 정확한 전기를 재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 후쿠메다 갖고 용접을 연습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후쿠메다 하나만으로 자기가 정확한 전기가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낮은 전기하고 용접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열 과정을 학원생들한테 이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예열 과정을 익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안한 전기, 가전류를 안 쓰더라도 낮은 전기로 충분히 자신이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용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익히는 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열 과정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용접은 습관입니다. 그 예열하는 습관이 안 갖춰지면은 절대 그 예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크를 녹이고 와이어를 대면 또 열을 뺏어갑니다. 또 와이어가 열을 뺏어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열을 뺏어가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테크에서 열을 뺏어가고 와이어에서 열을 뺏어가고, 그리고 와이어가 녹인 물이 용착되는 순간 모재에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다 보면은 용접이 엄청 쉬워집니다. 물론 텅스텐도 중요해요. 텅스텐이 산화가 되면은 제 전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낮은 전기 갖고 사용해서 한번 용접을 하게 되면은
텅스텐 팁이 상하게 됩니다. 상하면은 이 팁이 상하게 되면은 60A의 전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 68A의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50, 58, 59 이렇게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텅스텐도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낮은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높은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 할수록 전기가 낮아집니다. 그거는 텅스텐 팁이 계속 물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이제 자꾸 올리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학원생들은 이 용접, 그러니까 낮은 전기로 개선권 용접이 완벽하게 된다면은 어디 가서 시험을 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과정이 없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학원을 졸업하고 현장을 가더라도 다시 재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육지가 안 돼서 다시 재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열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낮게 용접을 하셔야지 백피드가 이쁘게 나옵니다. 높은 전류로 사용해서 빠르게 용접을 가능하다면 높은 전기로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전류로 빠르게 용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열의 과정을 꼭 익히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끄라. 지금 이거는 60A하고 용접을 한 겁니다. 슬러그가 좀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충 용접을 보면 60A하고 용접받고, 그리고 이기는 지금 여기는 오버헤드 구간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자 여기서 예열을 시키고 개선권 용접으로 68A하고 용접을 했습니다. 60A보다 슬러그가 더 타고 올랐습니다. 소충 용접을 한번 볼까요? 예, 68A 용접을 했습니다.